파트 3 색채 계획 및 구현에서는 챕터 1 색의 원리와 색체계, 챕터 2 색의 대비와 상징, 챕터 3 색채 디자인과 조화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디자인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색채 디자인은 색채와 디자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제품, 환경, 패션,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색채 디자인의 목적은 색상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쵸? 2D, 3D, 4D로 나누어 봤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 분류를 해봤습니다. 2D는 평면 디자인으로 광고, 편집,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일러스트, 웹 디자인으로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되고요. 제품 디자인에는 텍스타일, 그 다음에 벽지, 패브릭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D 디자인에는 시각 디자인은 팝 디자인이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퍼체스라고 해서 이제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적 마케팅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구매를 유도하는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냥 자그마한 광고지,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도 시각 디자인에서 3D 디자인에 속하고요. 그 다음 또 시각 디자인의 4D로는 영상과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디자인에는 도시 디자인과 조경,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무대 디자인이 있고요. 기타 디자인에는 공예 디자인, 패션, 미용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에서 광고 디자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는 디자인 분야입니다. 인쇄 매체부터 디지털 매체까지 모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 편집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이나 인쇄물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분야입니다. 잡지, 신문 등 인쇄 매체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 목표이고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글꼴과 문자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구성한 후에 전달하는 디자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크기나 간격, 배치, 색상 등을 조절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 레터링 디자인은 문자를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드 로고나 포스터, 광고에서 강한 시각적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을 해요. 패키지 디자인은 상품을 보호하고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디자인입니다. 이때 패키지에는 심벌 마크, 이미지, 텍스트 등을 사용해서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캐릭터 디자인은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에요. 웹 디자인은 홈페이지 제작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이고요. 너무 고채도나 지나친 대비는 시각적 피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배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기술과 창의적 요소를 통해 현실과 가상 경계를 넘나들며 몰입감 있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또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이덴티티는 기업, 브랜드, 조직의 고유한 성격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체계입니다. 이때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기업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마케팅과 디자인 경영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심벌 마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나 브랜드 단체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마크와 기호를 의미하고요. CI는 Corporate Identity라고 해서 기업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기업의 철학, 가치, 목표 등을 반영해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BI는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이때 이런 CI나 BI를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의 CI가 실제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명함, 편지지, 봉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작한 CI와 BI를 디자인한 것을 접목하여 보여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CI랑 BI를 만들 때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요소를 체계화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CI와 BI를 넣을 건데 이때 통일성을 갖춰야겠죠. 그때 이제 베이직 시스템을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심벌 마크의 크기, 비율, 사용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로고 타입 같은 경우에도 로고와 글자의 간격, 크기, 위치, 색상의 규칙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색상이라고 해서 정확한 컬러 값과 사용 비율을 정하고 다양한 배경에서 어떻게 색상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 놓은 규정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에는 디지털 전자제품, 생활용품, 가구, 운송수단 디자인이 있을 거고요. 환경 디자인에는 인간이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건축 디자인, 조경, 실내, 도시, 인테리어, 스트리트 퍼니처, 에코 디자인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타 디자인에 또 패션, 미용, 공예 디자인도 있습니다. 자, 유행색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기간 동안 시장과 대중에게 널리 사용되고 인기를 끄는 색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유행색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을 합니다. 이때 유행 예측 기관에서 아니면 전문가들은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유행색을 선정하고 발표도 하기도 하고 브랜드 전략과 상품 기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기간은 대체로 유행보다는 좀 더 긴 5에서 10년 정도 오랜 기간을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 사회, 문화, 경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는 현상입니다. 색채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채를 계획을 할 건데 이때 디자인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색채 사용을 계획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분석을 합니다. 현장, 소비자, 시장, 마케팅 등 색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컨셉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색채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해서 디자인하고 그 적용된 색상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유지하고 변동사항들을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있는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은 시각적 균형과 강조를 위한 기본 지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조색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테마를 대표하며 시각적 통일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 보조색은 주조색을 보완하는 컬러로 디자인의 균형을 맞추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강조색은 이 디자인에서 특정 요소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포인트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색조입니다. 색조의 개념. 색조는 특정의 색상이 있다면은 거기 이제 밝기와 채도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서 같은 색상이더라도 어두운 빨강, 밝은 빨강 이런 식으로 밝고 부드럽거나 어둡고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색채 조절을 할 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색상에 흰색을 추가해 주시면은 밝고 부드러운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틴트라고 하고요. 검정색을 추가해서 좀 더 어둡고 강렬하게 만드는 방식을 쉐이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색을 추가할 때는 밝기를 낮추고 차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톤이라고 합니다. 색조의 역할은 이제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디자인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요. 밝고 채도가 높은 색조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느낌,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조는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색채 조화는 서로 다른 색상들이 어우러져서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의 조합에 따라 감정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유사색과 조화색, 대비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유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색상끼리 조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요. 거기에는 색상 조화, 명도 조화, 주조색 조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비색은 색상원에서 반대되는 색상이겠죠. 그래서 강한 대비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요. 역동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며 주목성과 시선을 끄는 디자인에 효과적입니다. 이 조화에는 보색 대비 조화, 근접 보색 대비 조화, 그 다음 명도 대비 조화, 반대색 조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색채 조화론입니다. 저대 색채 조화론, 슈브렐, 그 다음 파버비렌, 요하네스 이텐,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놔야 되는 거는 저드와 슈브렐, 파버비렌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하네스랑 문 스펜서를 좀 길게 쓰긴 했지만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시험 출제를 봤을 때는 저드의 색채 조화론과 슈브렐, 파버비렌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대 색채로는 색채학자, 미국의 색채학자인 도널드 저드가 제안한 색채 조화 이론입니다. 이때 질서의 원리, 친근감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네 가지 색채 조화 원리를 주장했는데 질서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색채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원리고요. 친근감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색상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원리입니다. 유사성 원리는 유사한 것들로 이루어졌을 때의 유사성의 원리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명료성의 원리는 이제 색상 간의 대비와 명도차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원리를 명료성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대 색채 조화로는 요 네 가지의 색채 원리를 주장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슈브렐의 색채 조화로는 19세기 프랑스의 학자인 미셸 웨젠 슈브렐이 제안한 이론으로 색채의 상호작용과 조화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가 유사성과 대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유사 조화에는 인접색의 조화와 주조색의 조화. 우리 인접색은 많이 얘기 이제 들었죠. 색상원에서 가장 가까운 색상끼리 배치해서 조화로움을 얻는 거고, 주조색은 하나의 주요 색상을 중심으로 그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인접색과 비슷해 보여요. 그쵸?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대비 조화는 반대색 조화, 색상 안에서 반대에 위치한 보색을 사용해서 강한 대비 효과를 만드는 거고요. 근접 보색의 조화는 완전한 반대색이 아닌 근접한 보색을 사용해서 적당한 대비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등 간격 3색은 색상 안에서 등 간격으로 떨어진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배치하는 것을 등 간격 3색 조화라고 해요. 파버비렌 조화론입니다. 이거는 미국 색채 이론가로 색채와 인간 심리, 감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색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파버비렌 같은 경우에는 색의 삼각형 이론이 있는데 이때 색 삼각형의 직선상에 위치한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때 삼각형의 기본 3색은 순색과 백색, 흑색이고 이 색을 결합해서 다양한 색조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 요하네스 이텐 색채 조화론입니다. 스위스 출신 화가이자 색채 이론가로 색채와 디자인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12색상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색채 조화에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을 활용해서 2색, 3색, 5색, 6색 조화의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스펜서 색채 조화론은 미국의 색채학자인 문과 스펜서가 제시한 색채 조화론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은 이 색채 조화론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색채 조화론이라는 점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문 스펜서 색채 조화론 하면은 또 나오는 게 오메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공간을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는 색채와 그렇지 않은 색채로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동일 조화, 유사 조화,
대비조와 세 가지로 정량적인 색좌표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 스펜서 색채 조화론은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조화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 가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기하학적 형식, 면적에 따른 조화, 미도 측정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하학적 형식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부조화의 영역이라고 해서 MIT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적 조화와 부조화를 도표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계에서 거리와 간격을 통해 조화, 부조화의 느낌을 구분을 하는 거고, 면적에 따른 조화는 넓은 면적에는 차분한 색을 사용하고 작은 면적에서는 강렬한 색을 사용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미도 계산이라고 하는 미도 측정은 색상의 조화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도 산출식이라고 해서 MOC 요런 산출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미도 값이 0.5 이상이면은 조화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읽고 문 스펜서가 어떤 색채 조화론을 냈는지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색채 배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상 조합을 해서 특정한 분위기나 목적을 전달하는 색상 설계입니다. 그래서 색의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조화를 이루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을 중점에 두고 배색의 조화를 고려를 합니다. 이때 실제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색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색상 배색에는 동일 색상 배색, 유사 색상 배색, 반대 색상 배색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동일 색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색상 내에 명도와 채도를 다르게 해서 배색을 해주시면 좀 더 차분하고 통일된 느낌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사 색상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상환에서 인접한 색상이죠. 그래서 부드럽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때 대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색상, 어떻게 보면 반대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강한 대비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색상과 보색 색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도 배색입니다. 명도 배색은 밝고 어두운 정도가 명도였죠. 그래서 고명도 배색, 중명도, 저명도, 명도차가 큰 배색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고명도는 이제 밝은 색상의 위주로 밝고 가벼운 느낌 연출할 수 있고, 중명도는 약간 중립적이고 차분한 느낌, 저명도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때 반대명도, 그러니까 명도차가 큰 배색일수록 이제 강한 대비를 형성하고 시각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채도 배색 또 보도록 할게요. 채도는 고채도 배색, 그러면 역동적인 분위기와 활기찬 느낌이 들죠. 저채도는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반대 채도차가 큰 배색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색조 배색 같은 경우에는 색조는 명도와 채도를 기준으로 색을 조합한 방식입니다. 색조 배색은 색의 조화와 대비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동일 색조 같은 경우에는 명도와 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고 조화로운 효과를 줍니다. 색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유사 색조 배색은 명도와 채도가 유사한 색상들을 조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조화로운 느낌을 주고, 대조 색조 배색은 색상 차이가 큰 색상 조합이므로 강렬하고 시각적 대비를 통해서 주목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효과 배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톤온톤, 톤인톤. 톤온톤은 같은 색상인데 명도차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톤온톤, 톤인톤은 다른 색상이지만 이 다른 색상이 같은 유사한 명도와 채도를 가진 색이고요. 색상 간의 조화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톤얼 배색은 하나의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변형해서 약간 유사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부드럽고 조화로운 연출을 할 수 있고요. 까마유의 배색은 하나의 색상에서 명도만 줘서 다양한 톤을 구성하는 거고,
폭, 까마이웨 같은 경우에는 명도와 채도를 모두 변형해서 다양한 톤을 구성하는 겁니다. 비콜로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강렬한 대조 또는 조화로움을 구성하고요. 트리콜로는 비콜로와 다르게 세 가지 배색이에요.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균형과 대비 통해서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드는 배색입니다. 그 다음 강조 배색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색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강렬한 색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분리 배색은 두 색상 사이에 이제 무채색을 넣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배색이에요. 그라데이션 배색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색상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 색상 변화를 이용한 배색이고요. 반복 배색은 이제 동일한 색상이나 색조합을 반복해서 일관성이나 리듬감을 주는 배색입니다. 그리고 전통 배색은 우리가 문화적,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색의 조합 방식이죠. 그래서 한국 전통 색에는 오정색과 오간색이 있습니다. 오간색. 그래서 오정색은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구성하며 남성과 하늘을 상징하는 양의 색이고요. 양의 색. 오간색 같은 경우에는 녹색, 청록, 홍색, 황록으로 여성과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일색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 배색의 의미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생명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이란 색의 이름을 붙여서 색을 식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일상에서 색을 쉽게 구분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생명체계는 크게 기본 생명, 관용 생명, 그리고 계통 생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생명은 기초적인 색상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빨강, 주황, 파랑, 초록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색상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 생명의 특징은 가장 기초적인 색상 이름으로 색을 쉽게 인식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용 생명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관용 생명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색 이름입니다. 동물, 광물, 식물, 인명, 지명 등 이제 바탕으로 색상 명칭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색상 전달이 어려운 아주 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는 뭐 하늘색, 호박색, 감색, 밤색 등이 있습니다. 이때 관용 생명의 특징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요. 같은 이름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통생명입니다. 계통생명 같은 경우는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류한 명칭입니다. 색상의 색상, 명도, 채도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색상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계통생명의 특징은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색상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 인쇄, 제조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 조합 방법입니다. 색상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생명 조합을 두 개의 기본색 이름을 조합해서 색상을 만들거나 기준색에 수식어를 붙여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식형 예시입니다. 수식형 예시는 기본색의 형용사인 빨간, 파란, 검은 등이 있고요. 한자 단음절로 적, 황, 청, 백 등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할 수 있는 예시가 빛을 붙이는 형태도 있어요. 분홍빛, 자줏빛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색상을 꾸며주는 선명한, 흐릿,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 등이 있고요. 무채색에는 밝은, 어두운 등이 있죠. 그리고 표기 방법에는 명도와 채도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색상 수식형 또는 기본 생명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명도, 채도를 수식하는 뭐 흐릿 아니면 밝은 이런 게 되겠죠. 선명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빨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색이 주는 감정 효과로 연상과 상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언어로 객관화한 이미지 공간입니다. 색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고 이거는 국가, 문화, 양식,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 공간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색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색상을 심리적 판단 인자를 기준으로 위치시켜서 한눈에 색채 감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거리가 먼 색일수록 이미지 차이가 크고요. 가까울수록 유사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스케일의 중앙부는 온화하고 탁한 색, 주변부에는 개성이 강한 맑은 색으로 위치가 되고 중심점을 원점으로 해서 상하좌우로 갈수록 이미지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배색 이미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인 삼색 배색을 활용해서 이미지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비슷한 느낌의 배색을 그룹해서 키워드를 부여하고 배색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느낌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용사 언어 이미지 스케일은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들을 그룹으로 묶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한이라는 형용사 중심에는 아주 우아한 느낌의 배색이 있고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색채 분포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스케일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 색채 분포도는 디자인, 그림, 패션, 인테리어 등에서 사용된 색채의 비율과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 또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색상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배치되었는지 그 다음에 색상 간 대비가 적절한지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